계속해서 확률과 통계 공통 과목에 이어서 선택 과목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선택 과목은 시험 범위가 전 범위가 아니고 전체 확률과 통계 전 범위 중에서 확률도 안 들어가고 통계도 안 들어가고 순열과 조합 중에서도 또 일부만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수능과는 좀 괴리감이 있죠. 괴리감이 있는데 수능에 4점짜리 문제가 3문제가 나오면 반드시 한 문제가 순열과 조합, 특히 그중에서 중복조합에서 지금 계속 매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선택 과목, 예를 들어서 미적분이나 기하 같은 과목과 다르게 확률과 통계는요. 지금 이 3월 학평에 나왔던 28번, 29번, 30번을 싹 다 씹어 먹어야 돼요. 이게 수능에 나온 4점짜리 3개 중에 하나와 관계가 있습니다. 이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점수가 뭐 높냐 낮냐 이거보다는 공부한다는 측면에서 이 확통의 선택 과목에 해당하는 4점짜리 문제는 모두 다 익히시고요. 뭐 3점짜리 문제들은 또 많이 어렵진 않죠. 해설제가 있으니까 따로 풀지는 않고 28, 29, 30을 풀겠습니다. 자, 최대한 간결하게 풀 테니까 따라오세요. 생각보다 28번이 좀 더 어렵습니다. 실제로 확통이요. 28, 29, 30이 순차적으로 어려워지는 게 아니야. 2023학년도 수능의 확통 같은 경우는 29번이 오답률이 제일 높았습니다. 30번이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이번 같은 경우도 28번이 좀 어렵고 29번은 쉽고 30번도 뭐 28번보다 쉽냐 어렵냐 이렇게 약간 비슷한 느낌의 이런 문제였거든요. 한번 볼게요. 원형 모양의 식탁에 비어있는 4개의 접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순열 문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뭐 이런 문제예요. 그죠? 이 4개의 접시에 서로 다른 종류 빵 5개와 같은 종류 사탕 5개. 그러니까 빵이 1, 2, 3, 4, 5번 빵이 있고 사탕은 아이고 그리기가 뭔가 잘못한 것 같은데 사탕은 그만하겠다. 사탕은 곱하기 5 똑같은 게 5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탕은 개수만 중요하고 빵은 몇 번 빵인지가 중요한 거죠. 그랬을 때 가조건 접시에는 빵 1개 이상을 담는다. 그러니까 빵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1개 그 중에 나머지 하나가 2개 있는 거야. 근데 빵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그럼 2개 있는 빵은 자 빵을 먼저 뭐 어차피 원순열 그러니까 배열은 나중에 하고요. 일단 담는 거부터 먼저 해볼까요? 그러면은 반드시 하나에 있는 빵이 2개 담겨야 돼요. 빵이 2개 담겨야 되니까 그 2개 담는 빵 5개 중에 2개를 선택을 합시다. 그래서 그거는 빵을 2개 담는 거야 이렇게. 그게 뭐 어디니 모르겠지만 2개 담는 거야. 나머지는 빵을 1개 담으니까 담는 거는 이게 끝이에요. 그리고 담기만 하면은 이 4개의 접시는 모두 서로 구분이 되죠. 서로 다른 빵이 담겨 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다 그러니까 그래서 2개, 1개라고 생각 가정을 할게요. 이제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야? 사탕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각 접시에는 사탕 개수와 빵의 개수의 합이 3개 이하이다. 3개 이하니까 여기는 사탕을 1개 아니면 0개, 여기는 사탕을 0개 아니면 1개 아니면 2개, 0개 아니면 1개 이렇게 해서 이제 케이스를 나누는데 사탕은 개수만 중요하지 어떤 사탕인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개수만 체크를 하는데 여기서 그 유명한 순열과 조합이나 확률 문제에 4점짜리 문제가 나오면 거의 예외 없이 이 상황이 등장을 하죠. 바로 뭘 해야 됩니까? 케이스를 분류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상황이 등장을 하고요. 확통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 하나 골라봐라고 하면은 선생님 보통 케이스 분류를 키워드로 꼽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한 방에 한 줄로 안 풀리는 게 어쩌면 당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케이스 분류를 할까? 방금 선생님 해보니까 이거는 사탕이 0개, 1개, 2개를 쪼개서 풀어야 되고 이건 사탕이 0개 아니면 1개니까 오케이. 이 접시에 사탕이 0개. 두 번째 사탕이 1개. 이렇게 쪼개서 한번 풀어볼까요? 자, 이 접시에 사탕이 0개 있으면 나머지 5개의 사탕을 여기에다가 배정하면 되는데 그렇죠? 그 5개 사탕이 여기 3개에 나눠지는 거니까 어떻게 되면 될까? 5개 사탕? 그렇지? 하나, 2개, 2개로 나눠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왜냐면 1, 3, 1 이런 거 안 되는 겁니다. 왜냐면 여기 이미 사탕이 맥시멈 0개부터 2개 사이니까
예, 무조건 맥시멈 2개니까 2개, 2개, 1개. 근데 이제 2개, 2개, 1개인데 2개, 2개, 1개가 이것도 되지만 2개, 1개, 2개, 1개, 2개, 2개, 1개 이렇게 가능하죠. 왜냐하면 이 접시가 3개가 구별되기 때문에 여기에 사탕을 1개만 넣을 수도 있고 여기 1개만 넣을 수도 있고 여기 1개만 넣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각각에 대해서 몇 가지가 있어요. 이 각각에 대해서 3가지가 존재하는 거죠. 자, 이번에 사탕이 1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 이제 사탕이 1개 들어가 있으니까 사탕이 4개가 남아 있어요. 그 4개를 여기다가 0개, 1개, 2개씩 집어넣는 거니까 뭐가 가능하죠? 0개, 2개, 2개를 할 수도 있고요. 1개, 1개, 2개를 할 수도 있죠. 이렇게 하는 방법은 3가지죠. 0, 2, 2. 그러니까 여기에 사탕을 연계할 수도 있고 여기에 연계할 수도 있고 여기 연계할 수도 있고 3가지. 그다음에 1개, 1개, 2개는 여기 사탕을 2개 할 수도 있고 여기에 2개 할 수도 있고 2개 할 수도 있고 3가지니까 이거는 3 더하기 3이 되어서 총 6가지가 됩니다. 자, 지금 뭐 했습니까? 사탕을 선택해서 이렇게 접시에 나눠 담는 방법이 총 9가지가 나온 겁니다. 언제? 이 각각에 대해서 9가지가 나온 겁니다. 자, 이거는 지금 제일 처음에 빵을 5개를 배열하는 방법. 빵을 접시에 나눠 담는 지금 빵을 배열한 게 아니라 빵을 접시에 나눠 담는 방법 10가지. 그다음에 이 각각에 대해서 사탕을 나눠 담는 방법 9가지. 지금 이제 이게 끝나고 나면은 여기에 빵과 사탕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제 이걸 뭐 하는 거야? 원순열을 돌리는 거죠. 원순열을 돌리는데 원순열은 회전해서 같으면 같은 거죠. 그래서 뭐 구하는 방법은 가장 쉬운 것 중 하나가 고정시키는 겁니다. 이 2개 들어있는 빵이 2개 들어있는 걸 갖다가 12시 방향으로 고정을 시키면은 여기는 서로 다른 3군데가 되고 이거를 3팩토리얼로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이걸 이게 순서를 바꾸는 방법이 3가지가 아니 3팩토리얼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도 되고요. 또는 이 자리에다가 4-1팩토리얼을 하셔도 되고요. 4팩토리얼 한 다음에 90도 회전할 때마다 겹치기 때문에 4번 겹치는 거니까 이렇게 하셔도 되고 전부 다 똑같은 방법이죠. 그래서 9, 6에 54, 10 하니까 정답은 540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문제 29번 문제. 1, 2, 3 중에 중복을 허락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하도록 6개를 선택한 후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을 구하십시오. 가조건 1, 2, 3은 하나씩 무조건 선택이 됩니다. 나조건 여기 이제 이게 하나, 둘, 세 개 더 있는데 6개의 합이 4의 배수이다. 잠깐만 6개의 합이 4의 배수이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미 합이 6이잖아. 그러면 4의 배수 쓰려면은 요거 3개의 합이 2가 되거나 6이 되거나 10이 되거나 뭐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 합이 8이 되거나 합이 12가 되거나 합이 16이 되거나. 근데 이게 1, 2, 3 중에 하나니까 3개 더해서 2가 될 수 없고요. 3, 3, 3 돼도 9가 되니까 10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이거 3개 더하면은 6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 엄청 간단하네요. 그럼 6이 되는 방법은 2가지가 있죠. 1, 2, 3이 돼도 되고 2, 2, 2가 돼도 되고 이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1, 2, 3, 1, 2, 3 1이 2개, 2가 2개, 3이 2개인 걸 배열하거나 또는 2, 2, 2니까 1이 하나, 2가 4개, 3이 하나 요거를 배열하는 방법이 되겠고 그죠? 이걸 배열하는 방법은 6팩, 같은 것이 힘들죠. 6팩 나누기 2팩토리얼, 2팩토리얼, 2팩토리얼 하면은 720 나누기 8 하니까 8, 9, 70인가요? 90까지고요. 이 경우는 6팩토리얼 나누기 4팩토리얼 하니까 6, 5, 30이 되어서 2개 더하면은 120이 나오게 됩니다. 끝. 그러니까 29번이 28번보다는 더 쉬운 것 같습니다. 28번은 일단 빵도 나눠 담아야 되고 사탕도 나눠야 되고 이거를 원순열도 해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걸림돌이 많지만 이 경우는 일단 이거를 케이스 분류를 할 게 많지가 않잖아요. 그죠? 이것도 안 되기 때문에 6밖에 없고요. 6 케이스 분류하는 건 2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 케이스 분류입니다. 케이스 분류 안 하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됐습니까? 30번. 지금 풀고 있는 문제가 수능에서 확률과 통계, 순열과 조합이나 확률에서 자주 나오는 형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들이에요. 특히 이 30번처럼 함수를 대응하는 문제가요. 수능에서 지금 거의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함수를 보니까 x가 1, 2, 3, 4, 5, f, x에서 x. 그러니까 정의역이 1, 2, 3, 4, 5. 그 다음에 공역도 마찬가지로 1, 2, 3, 4, 5.
그래서 이렇게 대응되는 함수의 개수를 구하십시오. 자, 가조건 같은 경우는 외우다시피 하셔야 되죠. x1이 x2보다 작으면, x가 더 크면 이것의 함수값에 해당하는 fx1, fx2가 되면은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x값이 커지면 y값도 커진다가 아니라 커지면은 조합이고요. 크거나 같아지면은 중복조합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여기서 중복을 허락해서 5개를 뽑기만 하면은 이 조건을 만족해서 대응되는 함수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뽑는 개수 이퀄 함수의 개수하고 똑같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이게 111, 2, 5 선택이 되면은 1은 1로, 2도 1로, 3도 1로, 4는 2로, 5는 5로 가는 함수밖에 안 되는 거야. 이걸 만족하는 형태는. 그래서 5개를 중복 허락해서 뽑기만 하면 그게 답인 겁니다. 중복 조합이에요, 이게. 자, 그런데 제한 조건이 있죠. 제한 조건 없는 문제는 없어요. 무조건 제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조건을 봤더니 나조건을 봤더니 F2가 1이 아닙니다. 아, 얘가 1이 되면 안 되는구나. 그 다음에 F4랑 F5를 곱한 게 20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그렇지, 함수값이 제일 커봤자 4나 5, 뭐 5밖에 없으니까 F4랑 F5가 쉽게 말하면 둘 다 5로 가면 25가 되니까 안 되고, 4는 4로 가고 5는 5로 가서 4, 5, 20이 돼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 다 5로 가거나 하나는 4, 하나는 5로 가는 거 안 되는 거야. 둘 다 4로 가는 거는 됩니다. 그래서 이것만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걸 이제 푸는데 보통 이런 문제 풀이 과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아까 했던 것처럼 케이스 분류를 해서 이거를 만족하게 되는 것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를 쭉 구한 다음에 더해서 푸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직접 구하는 게 힘들면 여사건을 통해서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순간 찾고 싶은데 그게 힘들면 F2가 1이 되거나 F4, F5를 곱한 값이 20보다 크거나 같은 걸 구해가지고, 다시 말하면 답이 되는 상황을 찾는 게 아니라 답이 안 되는, 답으로부터 멀어지는 순간을 찾아서 전체 경우의 수에서 빼는 방법도 가능하죠. 특별히 여사건을 쓰는 경우는요, 여사건을 쓰는 게 압도적으로 편리한 경우에는 여사건을 씁니다. 여기 학력평가에도 해설지가 나와 있잖아요. 해설지도 여사건 나와 있는데 참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문제는 여사건을 쓴다고 해서 굉장히 편리하진 않거든요. 이제 학력평가 해설지는 출제를 하신 분이 만들기 때문에 출제의 의도가 반영이 됐지만 선생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여사건으로 푸는 게 압도적으로 편리한 경우만 여사건을 씁니다. 그 이유는 여사건을 풀 때 함정이 하나가 있어요. 막 경우의 수를 풀었어, 여사건을.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한다면 해서 빼서 구해야 되는데 이게 복잡해버리면 이걸 풀어서 답을 낸 게 너무 기쁜 나머지 답이 막 30까지 나왔어요. 그러면 30을 답지에 그대로 써버리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실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는 가능한 한 여사건을 쓰지 않고 여사건이 압도적으로 편리한 경우만 쓰는데 이 문제는 여사건이 압도적으로 편리하다고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F2가 1이 되는 경우, 그리고 또는 F4, F4가 20, 이걸 이제 구하는 경우가 이게 한 가지가 아니라 몇 가지가 더 있기 때문에 선생님은 그냥 케이스 분류해서 풀겠습니다. 또 하나는 케이스 분류를 하는 것을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케이스 분류하는 것을 많이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케이스 분류를 하느냐? F2가 1이 아니니까 F2가 2인 경우, F2가 3인 경우, F2가 4인 경우, F2가 5인 경우 이렇게 나눠서 풀면 되는 거죠. 이거 세면 답입니다. 근데 F2가 5도 될 수가 없어요. 왜? F2가 5가 돼버리면 이 조건에 의해서 F4나 F5 전부 다 5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거를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케이스 분류를 해봤자 이게 세 가지밖에 안 나옵니다. 이 세 가지만 실수 없이 세면은 답인 거지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해보겠습니다. F2가 2야. 그러면 F1은 이 조건을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F2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F1은 1 또는 2 따라서 두 가지가 됩니다. 색깔을 다른 색으로 할게요. 두 가지가 됩니다. F1은 두 가지야. F1이 두 가지야. 그 다음에 F3, F4, F5는 요거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기 때문에 이 이상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3번 뽑으면 됩니다. 2, 3, 4, 5 중에서 중복 허락해서 3번 뽑으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따라서 여기는 그지? F3, F4, F5는
2, 3, 4, 5 중에서 4개 중에서 중복 허락해서 3번을 뽑으면 자동으로 제일 작거나 같은 게 3, 그 다음이 4, 그 다음에 5가 대응이 되는 거죠. 이게 답이에요. 그러나 뭔가 찜찜하지. 이거를 만족하는 것을 답지 써야 되거든요. 그럼 답이 안 되는 게 있느냐? 있지요. 뭐가 안 됩니까? 그렇죠. F4, F5가 이렇게 되는 건 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건 몇 가지입니까? F3이 2, 3, 4로 가는 각각에 대해서 구하는 거니까 봐보세요. F4, F5가 이렇게 가고 F3이 2로 가는 경우도 탈락. F3이 3으로 가는 경우 탈락. F4가 3이 4로 가는 경우 탈락이니까 총 3가지가 탈락이에요. 그래서 세 가지가 안 되는 겁니다. 또 있습니까? 아까 말했지만 이게 이렇게 가는 경우도 탈락인 거야. 그럼 이 경우는 F3이 2로 가는 경우, 3으로 가는 경우, 4로 가는 경우, 5로 가는 경우 4가지가 탈락이어서 총 7가지가 탈락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7이 되고 이게 답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복잡해 보이지만 어쨌든 이걸 구하기만 하면 답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 번만 제대로 구하면요. 그 다음 것도 논리가 똑같습니다. F2가 3으로 가면은 이번에 이제 F2가 3으로 가는 거야. 이렇게 F2가 3으로 가는 거야. 그러면 F1은 하나, 둘, 셋. 3가지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F3, F4, F5는 3, 4, 5 중에 중복 허락해서 3개를 선택합니다. 따라서 여기는 3H3입니다. 안 되는 게 있죠. 뭐가 안 됩니까? 방금 했던 것처럼 F4랑 F5가 둘 다 5로 가면은 3은 3으로 갈 때, 3은 4로 갈 때, 3은 5로 갈 때 3가지가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F4가 4로 가고 F5가 5로 가는 경우는 3은 3으로, 3은 4로 가는 경우가 안 되기 때문에 2가지가 안 되는 겁니다. 5가지를 삭제. 아니 왜 이 3이 5로 가는 거 안 합니까? 이미 지금 내가 구한 이 3H3 안에는 답이 안 되는 게 5가지만 있는 거예요. 이 3H3 안에는 이미 요 순서대로 요거를 만족하는 경우를 이미 다 셌기 때문에 이거를 만족하는 거 안에서 안 되는 걸 써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F2가 4가 되는 경우는 이건 더 쉽네요. 그렇죠? 이걸 헷갈린 사람들은 아래 걸 먼저 해야 됩니다. F2가 4가 되면은 F1은 1, 2, 3, 4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4가지. 그 다음에 나머지 2, 3, 4, 5는 4, 5 중에서 중복 허락해서 3가지니까 2H3 마이너스 답이 안 되는 거. F5가 5, F4가 4가 되는 경우는 4, 5 2가지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F4가 4, F5가 5가 되는 경우는 F3이 4가 되는 경우 1가지가 안 되기 때문에 3가지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럼 규칙성이 있죠. 3, 4, 3, 2, 2, 3, 4, 7, 5, 3, 1 막 이런 식으로 규칙성이기 때문에 하나만 제대로 구하면은 그 다음은 쭉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구해볼게요. 4H3은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 빼기 1이니까 6C3하고 똑같고요. 이거는 20가지죠. 20가지, 13가지 하면 이 값은 26가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3H3은 5C3, 10가지 빼기 오니까 5가지, 5, 3, 15가지가 되고요. 그 다음 이 값은 4C3, 4 빼기 3, 1 해서 4가지가 되어서 싹 더하면은 45가지가 나오게 그래서 여사건으로 푸는 것도 가능하지만 선생님은 이렇게 풀어봤고요. 혹시나 여사건으로 푸는 풀이가 궁금한 사람들은 해설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3월 학력평가 보느라 고생 진짜 많았고요.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사람들은 특별히 그 선택을 했을 때 유리한 점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유리한 점이 뭘까 생각하면은 지금 풀어보면 알겠지만 이 후반부의 4등짜리 문제를 풀 때 걸리는 시간이 다른 선택 과목보다는 짧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선택 과목을 미적도 하고 기하도 하고 확통도 하잖아. 미적이나 기하에 비해서 확통의 풀이 과정의 시간이 되게 짧아. 그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문제가 제대로만 공부하면은 맞출 수 있게 출제가 됩니다. 그럼 그 남는 시간 동안에 공통 과목으로 넘어가서 수원 수투를 더 잘 풀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자, 시험 보느라 고생 많았고요. 계속해서 선생님은 본 강의 시간에 그리고 여기에 끝나고 나서 선생님이 TCC 영상으로 이후 학습 방법 올려놓을 거거든요. 꼭 보시기 바랍니다. 고생했습니다. 선생님은 다음 또 강의에서 여러분 만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